다빈아, 다인아, 다은아. 돌아와. 그 절규는 2001년 그날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터져나왔다. 젊은 여인 하나가 새 쌍둥이 딸들을 잃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 그녀는 레즈비언으로 파트너인 혜린과 함께 새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다. 혜린의 가족이 개입해 아이들을 데려가 버린 것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선 안 돼. 혜린의 어머니가 소리쳤고 지은은 그날 모든 것을 잃었다. 혜린마저 가족의 압박에 굴복해 떠나버렸다. 지은은 홀로 남아 새 아이를 찾기 위해 24년을 바쳤다. 2025년 서울의 한 약국. 지은은 이제 50대 중반 약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고독했다. 매일 약국에서 손님들을 대하며 잃어버린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새 쌍둥이는 모두 똑같은 얼굴, 크고 맑은 눈, 작은 코,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생기는 보조개. 지은은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약국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인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을 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다빈, 지은이 중얼거렸다. 여인은 감기약을 사러 왔다고 했지만 그 얼굴은 새 쌍둥이 중 하나와 똑같았다. 여인의 이름은 다빈이었다. 25살, 서울의 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그녀. 다빈은 어릴 적 기억이 희미했다. 2001년 3살 때 부모를 잃고 입양되었다고 들었다. 양부모는 그녀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왜 나 혼자일까? 왜 꿈에서 자꾸 2명의 나 같은 아이들이 나올까? 다빈은 최근 이상한 꿈을 꾸었다. 3명의 소녀가 손을 잡고 뛰노는 꿈, 그 꿈 때문에 불안해져 약국에 왔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약을 건네며 물었다. 이름이 다빈인가요? 생일은 언제예요? 다빈이 대답했다. 2000년 5월 15일요. 왜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새 쌍둥이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희 당신 어머니일지도 몰라요. 다빈은 웃으며 대꾸했다. 농담이시죠? 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옛 사진을 보여주었다. 새 쌍둥이의 유아기 사진. 다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나예요. 충격 속에 다빈은 약국을 나섰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양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너는 새 쌍둥이 중 하나야? 하지만 다른 둘은 잃어버렸어. 다음 날 다빈은 다시 약국으로 왔다. 더 말씀해 주세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2001년 혜린과 지은은 동성 커플로 새 쌍둥이를 입양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금기였다. 혜린의 가족이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 다른 가정에 보내버렸다.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족 문제로 치부되었다. 혜린은 압박에 못 이겨 지은을 떠났다. 지은은 홀로 아이들을 찾았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다빈은 듣는 내내 가슴이 아팠다. 그럼 제 자매들은 어디 있어요? 지은은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새 쌍둥이 중 하나가 부산에 산다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제주도. 하지만 확실치 않았다. 다빈은 결심했다. 함께 찾아봐요. 제가 당신의 딸이라면. 지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두 사람은 함께 여정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KTX에서 지은은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너희 3명은 항상 함께였어. 다빈이 리더, 다인이 장난꾸러기, 다은이가 조용한 아이. 다빈은 그 이름에 가슴이 떨렸다. 다인, 다은. 부산에 도착한 그들은 소문이 주인공을 찾았다. 한 카페에서 일하는 여인, 다인. 그녀의 얼굴은 다빈과 똑같았다. 다인은 25살 카페 주인이었다.
그녀도 어릴 적 입양되었고 새 쌍둥이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다빈이 사진을 보여주자 다인의 눈이 커졌다. 이게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의 눈물, 다빈의 충격, 다인의 호기심. 하지만 다인은 주저했다. 갑자기 어머니라고? 제 삶은 이미 안정됐어요. 여기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다인은 지은의 과거를 캐물었다. 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지은은 고통스럽게 대답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하지 않았어. 혜린의 가족이 다인은 화를 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24년이나 지나서 다빈이 중재했다. 언니, 아니. 자매야. 들어봐. 하지만 다인은 자리를 떴다. 지은은 절망했다. 다시 잃을까 봐 두려워. 그날 밤 호텔에서 다빈과 지은은 대화를 나눴다. 다빈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엄마애라고 불러도 돼요. 지은이 울었다. 물론이야. 왜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감정이 싹 텄다. 다빈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만난 여자친구, 수진. 저도 레즈비언이에요. 그래서 더 이해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너희 아버지? 나처럼. 이 순간 모녀의 유대가 깊어졌다. 다음 날 다인은 마음이 복잡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다빈의 전화를 받았다. 우리 셋째 자매, 다은 찾아가자. 다인은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세 사람은 제주도로 향했다. 비행기 안에서 다인은 지은에게 물었다. 혜린 아줌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0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어. 가족 때문에 우리를 버렸지만 나중엔 후회했대. 다인은 가슴이 아팠다. 사회가 왜 그렇게 잔인할까요?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소문이 장소를 찾았다. 한 작은 마을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다은. 그녀는 세 쌍둥이 중 가장 조용한 아이였다. 25살, 사서로 일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다은은 책 속에 파묻혀 살았고 과거를 회상하지 않았다. 입양된 건 알지만 더 이상 생각 안 해. 하지만 세 사람이 나타나자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다. 당신들이 내 가족, 사진을 본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꿈에서 본 얼굴들이야? 네 사람은 함께 제주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은 새 쌍둥이의 유년기를 회상했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혜린과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한국 사회는 우리를 비정상이라고 했어. 결혼도 못하고 아이들도 빼앗겼지. 다빈, 다인, 다은은 듣는 내내 감정이 복잡했다. 다빈은 우리가 함께라면 이제 괜찮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났다. 다은이 털어놓았다. 저희 사실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어. 혜린 아줌마의 가족이 우리를 팔았대. 돈 때문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팔아. 그게 무슨 후? 다은의 양부모는 혜린의 가족으로부터 아이를 사들였다고 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혜린의 어머니가 돈을 받고 아이들을 입양기관에 넘겼다는 것이다. 지은은 분노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배신한 거였어. 새 쌍둥이는 지은을 위로했다. 다인이 말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하지만 지은의 마음에 상처가 깊었다. 그녀는 홀로 바다를 보며 울었다. 이 여정 중 다빈과 다인 사이에 묘한 감정이 싹 텄다. 쌍둥이지만 서로를 처음 본 듯한 끌림. 다빈은 수진과 헤어진 지 오래되었고 다인은 싱글이었다. 제주의 밤, 두 사람은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다. 너와 닮아서. 이상해. 다빈이 말했다. 다인이 웃었다. 우리는 자매잖아. 하지만 더 깊은 감정일지도. 로맨틱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하지만 이는 금기였다. 자매 간의 사랑. 한국 사회에서 용납될까? 지은은 이를 눈치챘다. 너희 둘, 조심해. 사회가 아직 하지만 그녀 자신도 혜린과의 사랑으로 고통받았기에 막지 않았다. 대신 진심이라면 지켜봐 줄게 라고 말했다. 다은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할까? 제주의 여행은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지만 새로운 충돌을 예고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지은의 약국에서 네 사람은 모였다. 하지만 혜린의 가족이 나타났다. 혜린의 동생, 민준. 그는 자이들을 돌려줘. 우리 가족의 치욕이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대면했다. 치욕. 너희가 아이들을 팔아먹은 게 치욕이지. 민준은 부정했다. 돈. 그건 오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증거가 나왔다. 다은의 양부모가 보낸 편지. 혜린의 어머니가 500만 원의 아이를 넘겼다. 민준은 패배했다. 미안해.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은은 용서하지 않았다. 아이들을 돌려줘. 이미 늦었어. 이 사건은 언론에 퍼졌다. 24년 만에 재회한 새 쌍둥이와 레즈비언 어머니의 사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보수적인 목소리는 컸다. 동성애 가정이 아이를 키울 자격 있나? 다빈, 다인, 다은은 함께 대응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사랑이 중요해요. 이 과정에서 다빈과 다인의 관계가 깊어졌다.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누었다. 이게 잘못된 걸까? 다빈이 물었다. 다인이 대답했다. 아니, 우리의 사랑이야. 하지만 다은은 불편해했다. 자매인데. 어떻게? 충돌이 고조되었다. 지은은 중재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사회적 압박이 커졌다. 지은의 약국에 항의자들이 몰려왔다. 레즈비언이 아이를 키우다니.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 새 쌍둥이는 지은을 보호했다. 다빈이 소리쳤다. 우리 엄마예요. 그만해. 이 사건은 뉴스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말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하지만 좋은 어머니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이 발언은 지지자들을 모았다. LGBT 커뮤니티가 응원했다. 한국에도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내부 갈등도 있었다. 다빈과 다인의 관계가 공개되자 다은이 반발했다. 이건 비정상이야. 자매간에. 다은은 제주도로 돌아갔다. 지은은 슬펐다. 다시 잃을까 봐. 다빈과 다인은 고민했다. 우리 사랑 때문에 가족이 깨질까? 다인이 말했다. 포기할게. 하지만 다빈은 아니, 싸워보자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다. 인세스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쌍둥이지만 감정은 다르죠. 상담사는 조언했다. 사회적 시선이 문제예요. 조심하세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서울의 한강에서 다빈이 고백했다. 너 없인 못 살아. 다인이 눈물 흘렸다. 나도 로맨틱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너희 관계를 폭로할게. 가족을 망치지 마. 위협이었다. 지은은 대응했다. 이미 망친 건 너희야. 아이들을 빼앗았잖아. 고조되는 충돌 속 다은이 돌아왔다. 미안해. 나도 고민했어. 그녀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나 여자를 좋아해. 그래서 두 언니가 부러웠어. 세 자매는 포옹했다. 함께라면 괜찮아. 지은은 미소 지었다. 너희가 내 자랑이야.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약국이 폐쇄 위기에 처했다. 고객들이 줄었다. 다빈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보자. 새 쌍둥이는 함께 글을 썼다. 잃어버린 새 쌍둥이,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LGBT 권리에 대한 토론이 일어났다. 지은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우리는 그냥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 책으로 인해 혜린의 가족은 사과했다. 민준이 찾아와 용서해주세요 라고 했다. 지은은 받아들였다. 과거는 잊자. 다빈과 다인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스러웠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카페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를 지지했다. 다은은 제주에서 서울로 이사왔다. 네 사람은 지은의 집에서 살았다. 한국의 전통 명절, 추석에 모여 송편을 빚었다. 이게 가족이야, 지은이 말했다. 감정적인 순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다빈의 옛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너 아직 나 사랑하지? 질투의 삼각관계. 수진은 다인을 적대시했다. 자매인데. 미쳤어. 다빈은 갈등했다. 수진아, 끝났어.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언론에 제보했다. 새 쌍둥이 중 둘이 연인, 스캔들이 터졌다. 사회는 충격받았다. 인세스트, 비난이 쏟아졌다. 가족은 위기에 처했다. 지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사랑해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지만 압박이 컸다. 다빈과 다인은 헤어질 위기에 처했다. 이 고조된 순간 다은이 나섰다. 언니들, 포기하지 마요.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도 레즈비언이에요. 우리 함께 싸워요. LGBT 단체가 지원했다. 시위가 일어났다. 사랑은 자유다. 한국 사회의 변화의 물결이 일었다. 스캔들 후 가족은 조용히 지냈다. 지은의 약국은 문을 닫았지만 책 판매로 생계를 이었다. 다빈과 다인은 관계를 유지했다. 사회가 뭐라 해도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 로맨틱한 저녁 산책, 한강의 불빛 아래 키스. 하지만 수진의 배신이 컸다. 그녀는 소송을 걸었다. 다빈을 돌려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었다. 법정에서 지은이 증언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법원은 기각했다. 개인적 문제, 이 승리로 가족은 강해졌다. 다은은 파트너를 만났다. 한 여성 작가, 미경. 너처럼 조용한 사람이 좋아. 다은의 삶에 봄이 왔다. 네 사람은 함께 여행했다. 제주, 부산, 서울. 추억을 쌓았다. 지은은 혜린의 무덤을 찾았다. 여보, 아이들이 잘 컸어. 눈물의 순간. 결국 사회는 변했다. 2025년 말 한국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논의되었다. 새 쌍둥이의 이야기가 촉매가 되었다.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가족이 없기를. 박수가 터졌다. 다빈과 다인은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했다. 우리는 자매이자 연인. 논란이 있었지만 지지자가 더 많았다. 결말은 따뜻했다. 지은의 약국이 재개장했다. 고객들이 돌아왔다. 용기 주셔서 감사해요. 새 쌍둥이는 각자의 삶을 살았지만 매주 모였다. 한식 저녁, 김치찌개와 함께 웃음소리. 지은은 말했다. 24년 만에 찾았지만 영원히 함께할게. 민문적인 결말, 사랑과 용서, 사회 변화. 하지만 약간의 비극적 뉘앙스. 지은은 건강이 나빠졌다. 아이들아, 미안해. 병원에서 새 쌍둥이가 지켰다. 엄마, 사랑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유산은 남았다. 새 쌍둥이는 그녀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레즈비언 아버지의 사랑, 한국 사회에 영감을 주었다. 끝맺음으로 다빈, 다인, 다은은 약국에서 모였다. 엄마가 우리를 찾았듯 우리는 서로를 지킬게. 따뜻한 포옹. 이야기는 사랑의 승리로 끝났다.